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젠장. 인트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은 유명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허당해 탐정치고는 띨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한이 존나 멋있어질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아내인 노예리가 연관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명한이 노예리와 연관됐었던 사건들을 알아보면서 이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뭔가 원작을 보니 유명한의 시선에서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노예리 시선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우선 유명한과 노예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였습니다. 노예리는 늘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었는데 이상하게 유명한과 함께 있으면 흥분도 자주 하고 말도 많아지는 편이었습니다. 둘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고 오랜 시간을 티격태격하며 지낸 이 커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의 결혼 생활은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노예리는 형사인 유명한을 걱정하고 유명한 역시 아내가 능력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녀가 유명한 변호사가 되리란 것을 믿고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둘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이좋은 둘 사이에 딸까지 생겨서 둘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았지만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둘 사이에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은 노예리가 해주는 뒤틀린 황천의 음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노예리는 유명한의 여미새 같은 기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싸우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둘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는 유명한이 데려와서 키우기로 했고 가끔씩은 노예리가 미란이를 보러 오기로 약속했죠. 이렇게 둘은 별거를 시작하긴 했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이 식은 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은 가끔씩 노예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을 보며 노예리를 생각했고 노예리도 미란이가 찾아와서 유명한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그에 대한 소식을 자세하게 듣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유명한은 형사에서 은퇴를 한 뒤 탐정일을 하기 시작했고 점차 페인이 되어갔습니다. 노예리는 유명한이 페인이 될 때 동안 법조계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리는 유명한이 한심하다가도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유명한은 존나 미친 여미새가 되어가지고 일단 생물학적으로 여자이기만 하며 무조건 들이댄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본인만 아직 마음이 있는 건가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있었죠. 그렇게 서서히 그런 게으르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등신 같은 코수염 탐정을 잊어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탐정 양반이 서서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추리 실력이 시공창급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천상계급으로 올라간 것 같았죠. 노예리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한심한 모습으로 있지 않고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란이한테 들어보니까 유명한이 탐정으로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코난이한 꼬맹이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노예리는 유명한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 그런 애가 들어와도 딱히 신경은 안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노예리는 미란이와 어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노예리는 카페에서 미란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노예리는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노예리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끔 살인사건에 관한 재판을 맡은 적도 있고 지금은 별거 중이지만 유명한이 형사였어서 그에게 들은 배경지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을 도와서 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근처에 앉아있던 안경 낀 꼬마애가 경찰에게 훈수질을 하는데 그 모든 훈수질이 다 날카로웠습니다. 노예리는 얘가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 꼬마를 도와 사건 해결하는 것을 도왔고 결국 범인을 잡게 됩니다. 범인은 근데 발악을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고 노예리는 업어치기로 범인을 제압해줍니다. 원래 노예리는 업어치기를 할 줄 몰랐지만 별거 하기 전에 유명한이 노예리에게 너도 자신의 몸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업어치기를 가르쳐줬었습니다. 뭔 업어치기에도 추억이 있나 싶네요. 개부럽네. 나도 녹음하는 거에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노예리는 사건이 끝난 후 미란이와 만났고 아까 사건 해결하는 것을 도왔던 꼬마애가 코난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저렇게 머리가 똑똑한 친구가 있어서 유명한이 점점 유명해져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란이는 노예리에게 잘 지냈냐고 물으며 혹시 유명한과 다시 같이 살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노예리는 그런 마음이 살짝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페인 같은 모습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좀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란이가 TV를 가리키며 지금 아빠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TV에 나오는 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라고 말해줍니다. 노예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기억하던 페인 같은 유명한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 유명한이 특유의 변태 같은 표정을 지면서 통화하는 장면이 나왔고 바로 정이 떨어진 노예리는 계속 별거하기로 결심하며 미란이에게는 소꿉친구나 탐정인 사람을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한 뒤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얼마 흐르고 미란이가 노예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름도 됐겠다 같이 바다를 가자는 소리였죠. 노예리는 안 그래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란이 이런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미란이에게 바다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미리 가서 미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예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바다에 들어갔다 왔는데 왠지 아까 빼놨던 결혼 반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노예리는 당황해가지고 모래를 뒤져보면서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유명한과 미란이 그리고 코난이 노예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미란이가 유명한과 노예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두 명을 바다로 불러들인 것 같았습니다. 노예리는 겉으로는 좀 언짢은 척하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유명한의 모습이 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걸거나 좋아하는 척하기는 싫어가지고 유명한이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지를 뺀 손가락을 티내게 보여줘봤습니다. 만약 이걸 알아본다면 유명한도 노예리에게 아직 관심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눈치가 더럽게 없는 유명한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다시 바닷가로 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노예리는 굉장히 실망하며 별거 같은 거 때려치우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미란이는 너무 그러지 말라고 분명 아빠가 알아봤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이 유명한은 또 다른 여자랑 특유의 여미새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명한의 다리에는 모래가 묻어있는 것 같았고 아마 바닷가 가가지고 어떤 여자의 등에 오일을 발라주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노예리는 저 여자의 미친 세계의 가랑이 사이에 있는 어떤 소중한 물건을 화학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노예리는 실망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다친 사건이 일어나버렸고 일단 이 사건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 후로 노예리는 유명한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계속 유명한에게 손가락에 반지가 없다는 걸 티를 내봤지만 유명한은 전혀 못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노예리는 진짜 저 새끼는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미란이를 집에 데려다 준 다음에 자신 역시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했는데 유명한이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노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말을 할 때의 유명한 표정이 되게 진지해서 노예리는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도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보면 유명한이 긍정적인 말을 할 것 같진 않았고 미란이의 양육권에 대한 얘기를 하던가 이혼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명한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노예리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고 이번에는 노예리의 감정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딴 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리는 뭐든 간에 유명한이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 뒤 유명한이 갑자기 모든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존나 근엄한 자세와 근엄한 표정으로 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리는 그래도 저런 모습을 보니 좀 멋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자신을 시험한 여미새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한의 추리쇼가 끝나고 노예리는 유명한에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고 물어봤습니다. 유명한은 살짝 잠이 덜 깬 표정을 지으면서 주머니를 뒤지더니 노예리가 잃어버렸던 반지를 건네줬습니다. 아까 노예리가 바닷가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걸 봤다면서 보통 모래에서 찾는 건 반지나 렌즈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노예리의 손가락을 자세히 봤다고 합니다. 봤더니 역시나 노예리 손에 반지가 없었고 그걸 알아채고 나서 바로 모래사장에 간 다음 반지를 찾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아까 유명한의 다리에 모래가 묻어있던 것은 다른 여자의 등에 오일을 발라주느라 모래가 묻은 게 아니라 노예리의 반지를 찾아주느라 모래가 묻은 거였네요. 노예리는 조금 감동 먹어가지고 유명한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유명한은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자들한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노예리는 좀 짜증나가지고 바로 차를 타고 집에 가버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닥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이 자신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 후로 노예리는 유명한이 해결한 사건들의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본인이 해결한 사건이 아닌데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노예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달력을 봤는데 좀 있으면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하다가 넥타이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때마침 자신의 변호사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넥타이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지에 가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명한이 옷가게로 들어옵니다. 노예리는 깜짝 놀랐고 유명한 역시 놀란 걸로 보였습니다. 둘은 그래서 같이 온 여행들과 밥을 먹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 노예리가 유명한이 해결한 사건들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두었다는 것과 유명한이 밤마다 노예리가 승소한 재판의 기사들을 찾아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덕분에 둘은 좀 사이가 풀어진 것 같아 보였고 일행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더럽고 게으르고 여미새인 탐정이 또 취해가지고 여자한테 치근득대기 시작했고 노예리는 살짝 현타와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노예리를 미란이가 따라갔고 노예리를 겁나 설득했습니다. 노예리는 미란이의 설득을 듣고 좀 홀려가지고 일단 자신이 산 넥타이만 전해주기로 결심하고 유명한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유명한은 방에 없었고 혹시 옥상이나 다른 곳에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보고 다녔는데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한테 유명한의 행방을 물어봤고 들어보니 아까 술을 같이 마시던 노예리의 동료 변호사와 같은 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리는 그 변호사의 방에 찾아가는데 문이 체인으로 잠겨있고 살짝 열어본 문틈에서는 그 동료 변호사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겁나 당황한 노예리는 바로 문을 부수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 조사를 해봤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침대에서 유명한이 잘 잤다고 말하며 일어납니다. 노예리는 이거 잘못하면 유명한이 살인범이 되겠다 싶어서 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노예리는 코난과 함께 사건을 해결했고 다행히 유명한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노예리는 사건을 끝내고 호텔 앞에 있는 벤치에서 음악을 들으며 쉬려고 했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서 녹음 버튼이 눌러졌고 다시 조작하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유명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명한 노예리에게 더 이상 노예리 없이 못 견디겠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달라는 소리를 했고 결혼기념일까지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노예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녹음한 유명한의 목소리를 들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예리는 점차 유명한과 사이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언젠간 다시 재결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은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에 오프닝을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촬영장에 가게 됐습니다. 유명한은 그곳에서 오프닝을 성공적으로 찍었고 자신을 불러준 여배우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유명한은 아름다운 그 여배우에게 겁나 여미새 표정을 지으며 출연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여배우는 자신을 기억 못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유명한은 그 여배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중학교 시절 엄청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던 루리라고 불린 여자애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이 아름다운 여자가 그 안경 낀 범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명한은 겁나 반가웠고 둘은 중학생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리가 말하길 중학생 때도 에리와 유명한은 맨날 붙어 다녔는데 둘은 그때도 항상 싸웠다고 말합니다. 유명한은 그 얘기를 들으며 잠시 에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노예리와 유명한은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루리는 유명한에게 촬영장 구경을 더 하다가 가라고 말했고 유명한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하지만 유명한과 코난이 어떤 장소에서 3시간 이상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에는 살인 충동을 참지 못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 덕분에 누군가가 죽어버렸고 살인사건의 최초 발견자는 유명한의 중학교 동창인 루리였습니다. 유명한은 동창을 도와주기 위해 얼른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건 조사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루리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길래 루리에게 말을 걸며 좀 안심시켜줬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좀 어르신처럼 보이는 사람이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유명한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 남자는 유명한을 따로 부르더니 루리한테 무슨 수작이냐면서 허튼 짓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있습니다. 유명한은 이런 말을 하는 이 어르신에게서 옛날에 노엘이와 함께 노엘이의 아버지를 보러 갔을 때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고 난 뒤로 루리의 행동이 살짝 수상쩍었던 것과 지금까지 자신이 조사람에 발견했던 모든 단서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의 범인은 저 어르신인 것 같았고 저 어르신은 루리의 아버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루리는 자신의 아버지가 범인인 걸 알고 아버지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좀 수상한 행동을 한 것 같아 보였죠. 그래서 유명한은 루리를 따로 부른 다음 아버지가 범인인 걸 알고 있으니 자수하도록 도와주란 말을 해줬습니다. 루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인 걸 알았냐고 물었고 유명한은 에리의 아버지를 봤을 때 그분이 딸을 걱정하는 태도와 그 어르신의 태도가 똑같아서 알았다고 말해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유명한은 사건 해결할 때의 기억이 늘 없었는데 이것만은 해결할 때의 기억이 또렷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아내인 노엘이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유명한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다시 노엘의 시선으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노엘이는 그날도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라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보니 유명한이 어떤 부자의 목숨을 노린 사람을 잡으면 1000만엔을 준다고 하는 의뢰를 받았고 1000만엔이라는 큰 돈을 받을 생각에 존나 기뻐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흥청망청 썼으면 그 목숨을 노린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멍청한 유명한은 그 사람을 잡지 못했고 지금 그 흥청망청 써버린 돈 때문에 빚만 805만엔이라고 합니다. 노엘이는 그 정신나간 탐정을 이번 기회에 손절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미라니에게 그냥 유명한이랑 살지 말고 노엘이 본인과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라니가 말하길 유명한이 돈을 그렇게 써버리고 술에 취해서 자는 동안 노엘이를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노엘이는 유명한이 어려운 상황에 본인을 찾았다는 사실이 기뻐가지고 일단 유명한을 도와주기로 결심했고 살짝 화장을 한 뒤 유명한을 찾아갔습니다. 노엘이는 자고 있는 유명한에게 자신이 왔다고 수줍어하며 말했는데 유명한은 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오소라라는 아이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엘이는 갖고 있는 권총으로 이 인간의 머리에 구멍을 뚫어버리고 싶었지만 미라니를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노엘이는 유명한이 아무리 밉상이어도 이렇게 빚이 있으면 미라니한테도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자신이 직접 그 부자의 목숨을 노린 사람을 잡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엘이는 일단 그 부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조사하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자의 집에 또 다른 여자가 찾아왔는데 그 여자는 노엘이와 같이 테이탄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이하연이었습니다. 한때 이하연과 노엘이는 테이탄 고등학교에서 미스 테이탄이라는 이름의 미인대회에서 대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둘 다 만표씩 받아서 무승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분명 2만 1표를 준비했는데 한 표가 없어져가지고 둘 다 좀 깨름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둘이 재회를 바라보고 있던 미란이가 유명한의 옷을 세탁하다가 미인대회 투표용지를 발견했다고 말을 시작합니다. 노엘이와 이하연은 동시에 거기에 적혀있던 이름이 누구였냐고 물었고 미란이는 빨래하느라 종이가 구겨져서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유명한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노엘이는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늘어버렸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노엘이와 이하연, 코난 이렇게 3명이 머리를 모으니 사건이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렸고 노엘이는 유명한이 받기로 했던 1000만엔을 가지고 이하연과 함께 유명한의 탐정사무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에게 고등학교 때 있었던 미인대회에서 누구를 뽑았냐고 물었고 유명한은 에리를 뽑았다고 말했습니다. 에리는 이번에 유명한을 위해서 사건 해결한 건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명한이 미스테이트하는 미스가 실수를 뜻하는 미스인 줄 알아서 실수를 많이 하는 에리를 골랐던 거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쁜 사람을 뽑는 거였다면 이하연을 뽑았을 것 같다고 말하네요. 노엘이는 진짜 개빡쳐버렸고 저번 결혼기념일에 많이 풀렸던 마음이 다시 토라진 것 같았습니다. 유명한은 이번엔 노엘이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는데 자신이 노엘이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노엘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엘이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야구선수에게 사인을 받아와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야구선수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가기로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사인을 받아와주기로 결심했고 오키나와에 있는 방송국 직원한테 사인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인을 해줬던 선수가 죽어버렸고 유명한은 일단 그 사건을 해결해줍니다. 그렇게 사건을 해결하고 봤는데 죽은 사람의 사인볼을 주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번 선물은 킵해두고 다음에 만났을 때 더 잘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유명한은 기회만 엿보며 사무실에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미라니와 코난이 못 보던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에리가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원래 돌봐주기로 했던 사람이 아파가지고 미라니한테 고양이를 부탁한 거라고 하네요. 유명한은 그닥 동물을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좀 별로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자신이 에리한테 못해준 게 많으니 그냥 일단 맡아주기로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에리가 저번에 길렀던 고양이 이름이 고로였는데 이번 고양이 이름도 고로라고 지은 걸 보니 에리가 고로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일본어판에서는 고로라고 했는데 아마 한국어판으로 치자면 고양이 이름은 명한이나 한이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고양이가 오고 난 뒤 얼마 안 있어서 의뢰인이 찾아와서는 사건 하나를 의뢰했습니다. 멍청한 유명한은 늘 그랬듯이 감을 아예 잡지를 못하는데 에리가 맡기고 간 고양이가 행동을 할 때마다 점점 그 사건에 대한 단서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은 고양이가 자신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고 에리가 맡기고 간 고양이라서 이렇게 똑똑한 건가 싶었습니다. 고양이 덕분에 유명한은 사건을 해결했고 고양이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장 갔던 에리가 돌아왔습니다. 에리는 고로를 보고 반가워하며 안아줬고 유명한은 빨리 그 양아치 같은 짐승을 데리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노엘이는 고로를 데리고 가며 같은 고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고 중얼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유명한은 무슨 개소리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 이번에 고양이를 돌봐줬으니 에리의 화가 살짝은 가라앉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뜬금없이 유명한의 시점으로 얘기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다시 시점은 노엘이로 돌아갑니다. 노엘이는 요즘 들어 고로 상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수의사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로가 자다가 부들부들 떠는 현상도 보였어가지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간이 될 때 연락을 달라고 말한 뒤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오늘은 에리와 유명한이 처음으로 데이트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의사와 만나고 난 뒤 시간이 남으면 유명한을 만나서 화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10년 전 유명한과 첫 데이트를 했을 때 입었던 옷을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유명한과 웃으며 화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노엘이는 사무실
사무실에서 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란이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미란이는 웬일로 꽃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왔고 오늘이 유명한가 노일이 첫 데이트한 날이라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꽃을 사들고 온 거라고 하네요. 노일이는 얘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싶어가지고 당황해서 자신도 모르게 좀 싸늘하게 미란이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수의사에게 전화가 왔고 노일이는 고로가 걱정돼가지고 빠르게 수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수의사에게 고로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별거 아니라 그냥 고로가 자다가 잠꼬대를 한 거라고 말해줍니다. 노일이는 좀 안심했고 맘 편하게 수의사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대포알의 속도로 발차기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살인사건을 일으킬 것 같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그 대포알 같은 발차기를 멈춥니다. 발차기의 주인공은 미란이었고 그 대포를 멈춘 것은 코난이었습니다. 만약 코난이 미란이를 멈추지 못했다면 아마 노일의 맞은편에 있는 수의사는 머리가 터져나갔을 것 같네요. 미란이는 노일이가 수의사랑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바람 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한데 진짜 바람을 폈어도 사람 머리를 터뜨리려는 건 좀 에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노일이는 잘 설명해서 미란이를 돌려보냈고 수의사는 노일이가 본인과 바람 피는 게 아니라서 살짝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노일이는 이 새끼가 미쳤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수의사는 노일이가 지금 입은 옷을 보고 자신을 유혹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노일이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줬고 오늘 원래 수의사를 만나고 유명한을 만났어야 했는데 미란이한테 너무 냉정하게 돼버려서 어떻게 연락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일이는 만약 오늘 유명한을 만났다면 둘이 완전히 화해를 하고 예전처럼 같은 집에서 노일이가 해주는 황천에 뒤틀린 부패한 음식을 먹으며 유명한이 행복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노일이는 유명한 역시 본인처럼 오늘이 첫 데이트한 날인 걸 알까 하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시각 유명한 역시 10년도 전에 첫 데이트 날을 기억하고 그날과 똑같은 옷을 입은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둘은 정말 서로 마음만 먹으면 재결합하는 게 가능할 것 같네요.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도 아직 노일이와 유명한의 이야기는 더 남아있습니다. 더 남은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주도록 하죠. 노일이는 오늘 유명한과 저녁 식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기 전 유명한한테 잘 보일 겸 머리를 하러 가기로 했고 늘 가던 미용실에 예약을 잡은 뒤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노일이가 그 미용실에 자주 찾아가는 건 늘 갔던 곳이라 자신이 어떻게 머리를 자르는지 잘 알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직원하고 친해서 수다 떠는 게 재밌어서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직원하고 수다 떨 때 재판하면서 있었던 일이라던가 피고인과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등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주로 유명한과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노일이는 디자이너한테 불만을 말했던 것 같은데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디자이너는 오늘도 남편분 자랑하시는 거냐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럽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노일이는 그래서 오늘도 디자이너와 유명한에 대한 얘기를 할 겸 미용실을 찾아갔고 디자이너는 아주 익숙하게 노일이의 머리를 염색해주고 커트도 살짝 해줬습니다. 그리고 염색약이 마를 때까지 원래는 수다를 떨어야 하지만 디자이너가 오늘은 근처 마트 가서 사야 할 게 있다며 10분 정도만 나갔다 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노일이는 수다 떨 사람이 사라져서 좀 아쉽긴 했지만 이 사람도 자신의 일상에 있을 테니 이해해줬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유명한은 노일이와 저녁 데이트를 하기 위해 노일이를 데리러 미용실까지 운전을 하며 가는 중이었습니다. 유명한은 운전을 하며 입으로는 내가 왜 그 아줌마 머리 자르는 곳까지 데리러 가야 하는 거냐고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일이가 염색을 하거나 머리를 자를 때는 늘 묶고 있던 머리를 푸는데 머리를 푼 모습의 노일이는 너무 예뻤거든요. 물론 노일이가 머리를 푼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연애 초기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보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예쁜 모습을 보는 건 늘 좋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노일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유명한이 타고 있는 차에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 꼬맹이가 타고 있어서 무조건 살인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유명한과 미란이, 연쇄살인마 이렇게 꽤 존재감이 있는 3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 안에선 살인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인을 일으켜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고 차 위에서 시체를 떨어뜨려가지고 시체가 떨어지는 소리를 코난이 듣게 만들어줍니다. 코난과 유명한이 함께 있으면 그 영향이 반경 3km까지는 미치는 것 같네요. 뭔가 인생 사는 게 힘들고 그러시면 유명한과 코난 근처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살인 현장을 목격하셔서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뭐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뒤져버릴 수도 있긴 하지만 코난 세계관에서 나름 에피소드 하나의 주역이 되는 거니 나쁘진 않을 것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이 살인사건을 목격하는 동안 노일이는 막 머리하는 걸 마친 참이었습니다. 노일이는 머리하는 걸 끝내고 약속 장소로 가려고 했는데 뭔가 주변이 소란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디자이너는 무슨 일인지 구경하러 가자고 말했고 노일이는 아직 약속 시간도 좀 남았겠다 일단 구경하러 가봅니다.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경찰들도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들이 온 걸 보니 유명한과 코난이 함께 이 근처까지 와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일이는 경찰 근처로 가서 수사하는 걸 도와줬고 역시나 시체 근처에는 유명한과 불길한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그 꼬맹이는 늘 그랬듯이 사건 현장을 수사하다가 사건 해결에 필요한 단서들을 얘기해줬고 범인이 미용사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범인이 미용사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자 노일이의 머리를 잘라준 디자이너가 용의자가 된 상황이 벌어졌고 노일이는 그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아까까지 계속 자르고 있었다고 범인이 아니라고 변호를 해줬습니다. 근데 사건 조사를 하다 보니 계속 그 디자이너를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나왔고 사건이 막바지가 되자 유명한이 추리하기 직전 내는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유명한 옆에는 연쇄살인마가 보조하듯이 서 있는 상태로 추리를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범인은 노일이의 머리를 잘라준 디자이너였고 디자이너는 체포당하게 됩니다. 디자이너는 경찰한테 끌려가며 오늘 노일이가 해주는 남편 자랑하는 수다를 못 들어줘서 너무 아쉽다고 다음에는 꼭 듣고 싶단 말을 했습니다. 노일이는 지금 유명한이 듣고 있는데 저런 소리를 하면 자신이 남모르게 유명한 얘기를 했다는 게 들키는 거여서 되게 부끄러워했는데 유명한이 세상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저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노일이는 아 이거 잘 되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유명한은 통화 중이었고 통화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사실이냐고 물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노일이한테 세상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뭔 말 했냐고 물었고 노일이는 뺨을 후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오늘 저녁을 같이 먹는 거였지만 사건도 해결했고 마무리도 찜찜했으니 다음에 저녁을 먹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유명한은 자고 일어나서 통화 한 번 받았는데 저 인간이 뺨 때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쁜 사람한테 맞았으니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
그 후로 노예리와 유명한은 각자의 일상을 살던 중 노예리에게 의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유명한 여자 유도 선수의 남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걸 좀 해결해달라는 의뢰였죠. 노예리는 스토킹이라면 자신의 남편에게 맡겨도 될 것 같아서 오랜만에 그 인간 얼굴도 볼 겸 같이 해결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유도 선수는 사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명탐정을 부르긴 좀 그럴 것 같다고 노예리 혼자서 좀 도와달란 말을 했습니다. 노예리는 알겠다고 말했고 유도 선수는 약속한 날에 사무실로 찾아오겠단 말을 했습니다. 노예리는 생각해보니까 미란이도 가라데를 하고 있으니 이번에 이 유도 선수를 만나서 여러 가지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 유도 선수가 오기로 한 날에 미란이도 같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됐고 사무실에 미란이가 먼저 오게 됩니다. 어느샌가부터 미란이의 세트 메뉴가 된 코나도 같이 왔고 조금 후에 유도 선수도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유도 선수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유도 선수의 집으로 가기로 했고 가기 전 유도 선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이 없었고 전화기 너머로 불경 소리가 들리는 걸 보아하니 남편은 장례식장에 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한 시간을 살짝 늦추기로 했고 비는 시간 동안 유도 선수와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유도 선수와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남편이 죽어 있었습니다. 노리는 바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남편이 왜 죽었는지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리는 솔직히 범인이 유도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미란이는 감이 좀 안 잡히면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노리는 자존심 때문에 그 여미새 인간한테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란이는 노예리가 자존심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바로 유명한한테 전화를 걸어서 노예리가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별 수 없이 노예리는 유명한한테 사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줬습니다. 유명한은 노예리에게 사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듣고 난 뒤 대충 사건의 진상을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남편이 마지막 전화에서 장례식장이라고 핑계대면서 불경 소리를 들려줬던 행동이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동과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유명한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준다면 노예리가 사건을 해결한 게 아니게 될 것 같아서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은 지금 집인데도 예전에 마작을 하면서 녹음했던 테이프를 틀고 마작하는 척을 해줬습니다. 유명한은 옛날에 노예리와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노예리한테 근무하는 척하고 술 마시러 갔다가 들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힌트를 노예리가 못 알아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명한의 생각대로 노예리는 유명한이 지금 마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를 토대로 범인이 유도 선수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렇게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나서 노예리는 사무실로 돌아가고 미란이는 집으로 돌아가며 같이 걸어가게 됐는데 미란이는 혹시 아빠가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고 일부러 힌트를 주기 위해 테이프를 틀었던 게 아니냐고 노예리에게 말해봤습니다. 노예리는 절대 그 멍청한 인간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유명한에게 고마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노예리의 속을 알아냈는지 미란이는 또 유명한한테 전화를 건다 노예리에게 넘겨줬고 노예리는 살짝의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명한은 여전히 마작하는 테이프를 틀은 채로 전화를 받았고 노예리는 이제 그 테이프는 안 틀어도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명한 쪽에서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나오자 유명한은 당황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노예리는 기분이 개가 타져서 바로 미란이한테 전화를 넘겨줬습니다. 그 시각 유명한은 죽됐다고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아직 사건이 안 끝난 건가 라고 생각하며 또 힌트를 주기 위해 테이프를 틀었던 건데 그 테이프에는 유명한의 친구 결혼식 때 유명한이 친구에게 하려던 말들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유명한을 부르던 여자 목소리는 유명한의 친구 결혼식 때 그 여자가 유명한을 부르기 위해 말했던 것이 녹음됐던 거였죠. 유명한은 노예를 도와주기 위해 했던 행동이 오히려 노예리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오해를 풀까 했지만 과연 기분이 상한 노예리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만나서 더 잘해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노예를 위해 추리를 하느라 머리를 너무 써버려서 그런지 좀 잠이 오기 시작했고 미란이와 코난이 집에 오기 전까지 잠시만 엎드려서 잠이나 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노예리는 자신의 집에 도착을 해서 아까 유명한의 통화를 곱씹으며 개빡쳐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작을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콧소리를 내며 유명한을 부르는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여자가 유명한을 부르면 유명한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는 게 아니라 똑같이 콧소리를 내면서 네 지금 갑니다요 하면서 연병을 했었는데 이번엔 좀 이상했습니다. 아마 유명한이 노예리가 사건을 풀도록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테이프를 또 틀었던 것 같았고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었던 다른 음성이 나온 것 같았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유명한은 노예리에게 사건에 대한 것들을 들었을 때 사건의 진상을 바로 파악하고는 노예리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테이프를 틀었던 게 확실해진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아까까지 화나있던 게 다 풀려버렸고 다시 유명한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는 말을 할까 했지만 그래도 감히 아내랑 전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여자 목소리가 나와버렸으니 유명한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마음고생하라는 의미로 그냥 냅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도 이 둘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편인 4편에서 마무리될 것 같으니 제발 이어서 계속 봐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네요. 유명한은 저번에 노예리를 도와주기 위해 노예리가 통화 중 예전에 녹음했던 마작한 소리를 틀어줬다가 다른 여자 목소리가 틀어지는 바람에 노예리가 빡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실수를 만회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조만간 있을 노예리 생일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분명 노예리의 생일은 미란이가 어린 시절 운동회가 있던 날과 겹치던 체육의 날이었으니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인 10월 11일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은 보석상에서 노예리의 선물을 위해 예쁜 목걸이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버를 했다가 노예리의 생일날에 노예리와 단둘이 만나서 그녀를 위한 선물을 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미란이가 경품 추첨을 위해 나간다고 해서 유명한은 자신에게도 경품 추첨권이 몇 장 있어가지고 지갑을 주며 같이 하고 오란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당첨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참가상인 물티슈나 휴지 같은 것들이나 가져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미란이는 1등 상품인 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유명한은 무력과 민첩성, 행운까지 갖추고 있는 이 괴수 같은 존재는 뭘까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런 괴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브레인까지 있다면 태양계는 미란이 발밑에 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미란이는 호텔 숙박권에 당첨됐으니 이번에 코난까지 3명이서 꼭 호텔에 가자고 말을 했고 유명한에게 준비한 물건 절대로 까먹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유명한은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 미란이가 이번에 가려는 호텔을 분명히 노예리도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란이가 말한 준비한 물건은 자신이
산 목걸이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탱크 같은 인간이 유명한이 목걸이를 산 걸 어떻게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아마 저 괴물은 이제 사람의 심리도 꿰뚫어보는 통찰력까지 갖춰버린 것 같네요. 자신이 낳은 딸이지만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노예리는 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걸려온 미라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라니는 이번에 호텔 숙박권에 당첨됐으니 같이 호텔에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노예리는 딱 보니까 자신을 부르면서 유명한도 부를 것 같았고 귀찮기도 하고 할 일도 많아가지고 그냥 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라니는 엄마의 생일을 위해 어떤 여미스 탐정님께서 5만엔이나 하는 목걸이를 산 것 같은데 안 가겠다니 좀 아쉽다고 말을 합니다. 노예리는 그 인간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꽤 비싼 목걸이를 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 여미새 놈이 정신을 차린 건가 싶어가지고 미라니에게 내가 어차피 그 호텔 근처에서 의뢰인을 만나기로 했으니 의뢰인 만날 겸 그 호텔에 가겠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노예리는 기대를 하며 자신의 생일날만은 기다렸고 그렇게 10월 10일 일요일이 됐습니다. 노예리는 호텔에 도착한 다음 따로 자신의 방을 잡은 다음 미라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미라니 일단 저녁 시간까지 존버하라고 했고 노예리는 기대를 하며 저녁 시간까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명한은 호텔에 도착한 다음 분명 이 호텔에 노예리도 왔을 거라고 생각하며 내일이 분명 노예리의 생일이니까 어떻게 노예리를 축하해줄지를 고민했습니다. 유명한은 최대한 기분을 떨어뜨렸다가 기분을 다시 올려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 라는 말을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서 오늘은 노예리를 만난다며 일부러 틱틱대가지고 기분을 나쁘게 한 다음 내일 선물을 주며 노예리의 기분을 풀어줘야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됐고 유명한과 노예리는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마주쳤습니다. 유명한은 계획대로 노예리의 기분을 살짝 건드려줬고 노예리는 진심으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술도 마시던 중 유명한은 술에 취해가지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노예리는 시간을 보니까 자신의 생일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냈고 이 답없는 여미새가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노예리는 방으로 돌아가서 대체 유명한이 샀다던 목걸이는 누구의 것이었으며 남편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일을 모른다는 것에 현타가 살짝 왔습니다. 노예리는 슬픈 얼굴을 하며 냉장고에 있던 탄산음료를 먹기 위해 캔을 닦고 노예리의 이런 마음도 모르는 것인지 탄산음료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노예리는 최악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에 묻은 탄산음료를 씻어내기 위해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유명한은 술에 취해서 자다가 미라니가 존나 패가지고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가지고는 노예리의 방 앞에 왔습니다. 머리에 뿔 달린 괴수 녀석은 노예리의 방 앞에 유명한을 끌고 와서는 당장 노예리한테 사과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은 분명 내일이 노예리의 생일이니까 오늘 좀 일부러 까칠하게 대하고 내일 선물을 주려고 빅픽처를 그린 중이었는데 이 괴수 녀석이 왜 계속 방해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사과를 안 하면 미라니한테 진짜로 뒤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노예리에게 사과를 하려고 노예리의 방문을 두드렸고 노예리는 샤워를 하고 몸에 수건을 감싼 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명한은 노예리가 예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 씻은 노예리의 모습은 언제 봐도 여신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은 넋을 빼놓고 있다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예리는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말했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까까지는 분명히 없었던 시체가 나타났고 노예리는 놀라면서 여기 시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일단 사건부터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사건을 단순하게 본다면 노예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옛날 유명한이 이런 비슷한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을 때 노예리가 유명한을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유명한이 완벽한 추리를 한 다음 노예리를 용의 선생에서 벗어나게 해준 뒤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며 목걸이를 주면 최고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사건은 제대로 풀리지가 않았고 노예리의 생일이 끝나갈수록 유명한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며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사건을 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걸까 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을 중얼거린 직후부터 같이 호텔에 온 코난이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면서 걔 연병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연병을 보고 있으니 유명한은 사건을 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고 범인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깔끔하게 해결됐고 지금 노예리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노예리는 택시 불러서 호텔을 떠나려는 것 같았고 유명한은 다급하게 노예리를 잡은 뒤 오늘은 모처럼의 노예리 생일이니 미라니하고 코난을 보내고 단둘이 생일을 즐기자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건네줬습니다. 근데 노예리는 심각하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명한은 뭐지? 이 인간 지 생일도 기억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노예리가 너무 과로한 탓에 기억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 같아서 노예리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유명한은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인 체육의 날이 네 생일이 아니었냐고 빨리 선물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코난이 체육의 날은 옛날에는 10월 10일이었지만 최근에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바뀌었단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은 놀래가지고는 일부러 노예리의 기분을 떨어뜨리고 오늘 생일날 올려주려고 했던 건데 다 망했다고 말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노예리는 그래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자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한 유명한이 기특해가지고 유명한이 건네준 선물을 받은 뒤 유명한의 볼에 뽀뽀를 해주고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노예리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유명한이 준 선물을 뜯어봤는데 거기에는 목걸이가 아니라 염주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나간 탐정이 선물로 염주를 주는 거냐 라고 생각하며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그 새끼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말했고 미란이는 유명한이 선물을 착각해가지고 들고 가는 바람에 그런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은 저번 녹음 사건부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에 제대로 선물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유명한이 노예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 만한 시간인 화이트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유명한은 노예리를 생각하며 비스킷을 하나 산 다음 포장을 했고 오늘 초청받은 화이트데이 파티가 끝나고 노예리에게 이 비스킷을 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명한은 요즘 들어 파티 같은 데를 가면 웬만하면 살인이 일어났던 것 같아서 오늘도 뭔가 시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파티장으로 갔고 너무 당연하게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명한은 이제 뭐 하루에 3번 정도 사건이 무조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사건은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명한은 이제 사정 청취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야 했고 이 비스켓을 직접 노예리에게 건네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은 같이 온 미란이한테 이 비스켓을 노예리에게 전해달라고 말했고 미란이는 노예리를 찾아가서 유명한의 선물을 건네줬습니다. 노예리는 미란이가 보는 앞에서 너무 기쁜 척을 해버리며 바로 그 변태 탐정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미새 꼴초 탐정이 우쭐해할 것 같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숨겼습니다. 노예리는 그렇게 최대한 무표정으로
있다가 미란이가 간 뒤 유명한이 준 비스켓을 맛있게 먹었고, 저번 생일 선물부터 오늘 비스켓 선물까지 유명한이 점점 자신을 챙기고 아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소라가 똑똑한 변호사로 출연하는 영화를 예매한 뒤 미란이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했고, 유명한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은 노엘이가 자신과 영화를 같이 보기 위해 영화를 예매했다는 게 기쁘긴 했지만 영화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영화 내용은 한심한 탐정이 나오고, 그 한심한 탐정이 누명을 쓰자 능력있고 예쁜 변호사가 그 누명을 풀어주고, 둥신같은 탐정이 변호사에게 매달리며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는 스토리라서 묘하게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유명한은 영화 내용 때문에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란이가 노엘에게 메신저가 왔다고 좀 초조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점은 과거인 노엘이로 돌아갑니다. 노엘이는 유명한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잡은 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던 중 비서가 사무실에 의뢰인이 찾아왔다고 말을 했고, 노엘이는 오늘 보기로 했던 의뢰인이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비서에게 들여보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는 대답이 없었고 의뢰인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노엘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사무실 문을 열어봤는데 어떤 덩치 큰 남자가 노엘이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노엘이는 당황하지 않고 유명한이 노엘이에게 가르쳐준 업어치기를 시전했고 괴한을 제압해버립니다. 감히 본인에게 공격을 시도한 이 남자를 어떻게 조져버릴까 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그 남자의 동료에게 전기 충격기로 공격당하는 바람에 노엘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노엘이는 눈을 떴더니 굉장히 어두웠고 본인의 어떤 캐리어 안에 들어간 채로 어딘가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에 뿌리려고 주머니에 넣어놨던 케찹을 캐리어 사이로 뿌려가지고 납치범이 당황하게끔 만들어서 캐리어를 열게끔 했습니다. 노엘이는 캐리어가 열리자 납치범의 턱을 쳐가지고 기절시켰고, 건물 안에 있는 사물함에 숨어가지고 납치범의 핸드폰으로 미란이에게 메신저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노엘이가 구조 요청을 하자 노엘이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납치범들은 노엘이를 방해하기 위해 미란이에게 노엘이의 이름으로 메신저를 보냈고, 그 시각 이 메신저를 보고 있던 미란이와 유명한은 혼란에 빠집니다. 유명한은 노엘이가 납치당했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빨리 노엘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코난은 이런 유명한의 생각을 읽었는지 노엘이를 찾기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냈고, 노엘이에게 전화를 건 다음 근처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이용하여 노엘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엘이는 코난이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찾기 위해 여러 작전들을 쓰는 코난을 보며 저 친구의 뇌를 살짝 뜯어서 유명한한테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코난의 작전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노엘이가 숨어있을 것 같은 건물을 찾게 됐고, 노엘이는 유명한과 미란이가 근처에 왔다고 생각되자 건물의 창문으로 몸을 내밀어서 본인이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납치범들이 와서는 노엘이를 제압하고 납치범들을 공경에 빠뜨린 노엘이의 벌거벗은 몸을 영상으로 찍은 뒤 인터넷에 퍼뜨려주겠다 라고 말하며 전기 충격기로 지지려는 순간 유명한이 벽을 타고 4층을 올라와서는 노엘이의 알몸을 볼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라고 말하며 납치범을 제압해버립니다. 노엘이는 어떻게 4층을 올라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구해준 유명한이 존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뒤 경찰들이 와서 납치범들을 데려왔고, 원래라면 유명한은 사정청취를 위해서 경찰서를 가야했지만 신형사에게 오늘만 사정청취를 내일로 미뤄달라고 오늘은 노엘이와 밥 먹고 영화관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노엘이는 그 말 듣고 얼굴을 붉혔고 둘은 손에 깍지를 낀 채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연희 같은 느낌에 유명한과 노엘이는 둘 다 설렜고, 이대로면 둘은 별거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를 보고 많은 군필 및 현역들이 어이가 없어 했던 것처럼 현역 변호사인 노엘이는 법정 영화를 보고 저게 말이 되냐면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영화라고 말하며 유명한에게 승질을 냈습니다. 유명한은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왔는데 영화 보고 짜증낸 노엘이를 보고 약간 짜증이 나서 자신도 살짝 짜증을 냈고, 둘은 또 잘 될 뻔하다가 싸운 뒤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엘이 납치 사건을 계기로 둘은 더 가까워졌고, 어쩌면 노엘이와 유명한은 조만간 별거를 끝내고 둘이 한 집에서 같이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유명한과 노엘이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유명한과 노엘이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나니까 왜 떨어져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좀 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름 이 커플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커플을 메인으로 하는 극장판이 나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길었던 이야기를 꾸준히 봐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